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네,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은 시간이죠. 남유정 성우님 그리고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오늘 약간 김영선 성우님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팅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차고되신 것 네, 같은데.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눈치채주네. 예, 왜 그러세요? 그냥 밥을 안 먹어가지고. 공복에. 안 됩니다. 식사하고 청순하다. 싶죠. 공복에 되게 청순하다. 아 진짜요? 예. 네.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공복에 초식 동물이 되는 사람, 공복에 맹수가 되는 사람. 눈이 퀭하지 않나요? 약간 뭔가 겁에 질려 있어요. 초식동물 느낌이에요. 네, 초식이에요 오늘.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복에 굉장히 난폭해지는 분이 네, 전 언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꺼져. 그런 분이 있군요. 네가 뭘 알아? 그 와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7964님이 이름은 어떨까요? 새드라도 해피로 만들어서 끝내요. 그럼 다 같이 기분 좋잖아요. 야, 주작.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제일 조심하는 게 실화이기 때문에 주작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새드 엔딩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해피가 좀 어떤 드라마는 사실 그래서 다 끝나고 몰아볼 때 해피인 거 확인하고 몰아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새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새드래도 실제 스토리에 기반을 둔 거라 저희가 헤어진 분을 다시 엮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배우자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추억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인생의 행불행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네, 아유, 되게 있는 척하네. 자꾸 짓밟지? 겪어봐라 행불행이 지금 뭐 공평하게 오는 게 뭐, 그런가요? 뭔 소용이 또 있는지. 누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행만 와야지. 아이고 저희가 하여튼 실제 사연 기반으로 한다는 거 다시 강조하면서 네. 오늘도 사랑극장의 결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피엔딩일 것 같으면 해피, 새드 엔딩일 것 같으면 새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언제 문자 주시면 되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랑 사연은요. 울산에서 남성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일단은 지라시 대표 가명이죠. 김정희 님으로 소개할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정희 씨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대학교 3학년 계절학기 실습 현장에서였습니다. 당시 2인 1조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정희 씨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이 조에 써니라고 있죠? 네. 근데 왜요? 죄송한데 이 책 좀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하게 가봐야 돼서요. 네. 주세요. 제가 이따 전해줄게요. 고맙습니다. 정희 씨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선배, 유정이를 지금 알았단 말이야? 아니 맨날 나 기다린다고 우리 강의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책 읽었던 애잖아. 참, 복학생이 내가 뭘 알겠냐. 근데 이제 둘이 친해? 뭐야? 왜 물어? 관심 있어? 아니 뭐 이제 꼭 그러다기보다 이상하네. 뭐가. 유정이도 선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나랑 친하냐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실습 시간 중간중간 정희 씨는 그녀의 선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걸 여기에 붙여보라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숙이면 또 그녀가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러다 고개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될까? 이쯤 되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복학생 정희 씨도 괜히 마음이 설레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그 설렘은 용기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저기 네? 저요?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오늘 실습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뱉어놓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싫은데요? 네? 차 말고 밥 먹어요. 네, 그러죠. 그녀의 대답이 어찌나 당돌하고 명랑했는지 정희 씨도 더군다나 마음이 들뜨고 있었는데요. 그럼 시내 미리네라고 중식당이 유명하다던데 거기서 저녁에 보면 어때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요리들이 다 맛있대요.
저는 실습 끝나고 사무실 들렀다가 갈게요. 좋아요. 그럼 저녁에 미리네에서 봐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후 정희 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제 솔로 탈출이다. 야호! 약속 장소를 향해 가는 정희 씨는 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미리네라고 쓰인 간판을 봤던 것 같은데 아무리 시내를 돌아다녀도 그 중식당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저기 죄송한데요. 그 미리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감사합니다. 꺾자마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좌측에서 대각선 골목이 있어요. 진짜. 이미 1시간 늦었는데. 그렇게 헤매고 헤맨 끝에 마침내 발견한 간판. 와, 미리네다. 그러나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갔을 때 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장님, 혹시 이 정도 긴 생머리에 어떤 여자 안 왔나요? 나갔나요? 언제쯤 나갔어요? 저기 저분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랬습니다. 기둥 뒤 한쪽 구석에서 그녀가 소주병을 앞에 두고 혼자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놈 봐라. 나를 바람 맞춰. 유정 씨. 너 뭐야? 아이, 영산 선배. 진짜 온 거 맞아요? 유령인가? 나예요, 유정 씨. 좀 이렇게 몸을 좀 똑바로 해봐요. 진짜 온 거 맞죠? 나 진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진짜 아유, 세상에. 진짜 온 거 맞죠? 맛이 갔어. 봤으면 됐어. 내가 아까부터 계속 바람 맞은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정말 끝까지 기다리더라고. 저게 6병째야. 진짜 간이 세. 요즘 세상에 저런 아가씨 없다. 잡아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 그럼 가볼게요. 자, 일어나, 유정 씨. 잠깐만. 예? 술값 내야지, 손님. 예? 얼마인데요? 저기 미리 안 냈어요? 아니야. 여기 안주를 요리로다가 5개를 시켜 먹었어요. 예? 6병에. 그래. 내가 좀 먹었다 왜? 뭐? 그러게 누가 늦게 봤죠? 오래? 네가 너무 늦게 왔잖아. 2번째 나발을 불더라고. 진짜요? 예. 그렇게 먹지도 않은 안주값을 크게 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즐겁기만 했던 정희 씨.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머리야. 여기 물 더 마셔요. 혹시 제가 토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혹시 욕했나요? 아니요. 다행이다. 그럼 저랑 사귈래요? 네?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온 그녀의 말. 저야 그러고 싶지만. 그럼 우리 사겨요. 정말요? 취해서 하는 말 아니죠? 진짜죠? 저 술 다 깼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 할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희 씨가 사연에 쓴 표현을 그대로 옮겨 읽자면 이렇습니다. 도도하게 선이 또렷한 그녀 얼굴은 세상을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였으며 그녀의 미소에 실린 싱그러운 비누향이 내 주위를 온통 취하게 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간 어느 날 비누향 싱그러운 그녀가 말했죠. 오빠, 우리 삼촌 집에 놀러 갈래? 나 니네 가족한테 소개하는 거야? 응. 난 우리 가족 중에 삼촌하고 숙모랑 제일 친하거든. 왜? 부담스러워? 아니, 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정희 씨는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녀의 가족을 만난다는 건 정희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마이걸의 사랑 속도 듣는 동안 네. 우리가 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죠. 음. 그 가족을 만난다는 건 좀 무게감 있죠. 아무래도 좀 있죠, 그죠? 예. 복학생이니까 또 자리도 안 잡혔을 거고 네. 주춤주춤일 수 있는데 막상 또 그 얘기를 발랄하게 꺼냈는데 뒷걸음질 치면 빈정이 상하죠. 왜냐하면 부담되는구나 이 남자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그만큼 나에 대한 간절함이 없구나. 네. 맞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복학생 생각. 입장에서는 24, 5이니까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직 결혼까지는 준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네. 여자친구 지금 네. 부인의 여자친구일 때 네. 부인이 네. 이게 좀 예비 장모 장인어른을 만나러 갈 때 부담되지 않았어요? 부담은 되는데 때가 돼서 갔어요? 예, 그 얼마 정도 됐을 때 갔어요? 저는 그 만나기로 맞아 결혼하자고 하고 만났으니까 아, 예, 처음부터? 바로 뭐, 예, 예. 진짜? 그리고 또 정상회담이 실무진에서 벌써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아 양가 예, 부모님들끼리?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짜? 된 그렇구나. 상태에서. 정략 결혼이에요? 왜 결혼합니까? 아직 시대 걸으시는데. 죄송해요. 예, 예. 아니 부모님 손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니까 드라마를 너무 봐가지고. 아, 두 분이 부모님 잘 네. 설득했나 보죠,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각자가 알아서 아 그렇군요. 참 그렇지, 좀 부모님끼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는 진짜 럭키한 케이스인데. 땡큐죠. 맞아요. 저는 반대는 아니었지만 1년 좀 넘었을 때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아 그래? 돈이 그렇게밖에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장인어른 디스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반 농담 반 진다. 약간 뉘앙스가 네. 문천식 씨의 자격지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많이 먹게 그러면 많이 먹기라도 하게 뭐 이렇게 듣는 그 자격지심.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 그리고 아버님 뜻도 전 지금 제가 딸의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는 게 알겠죠. 제가 방송을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년 이상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네, 클럽을 많이 다녀.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래서 걱정되시는 마음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또 잘 보니까 네. 효도하니까 된 거지 뭐. 그럼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건데 예, 예. 그때까지 남자분은 자기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확신이 없으니까 덜컥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자는 게. 그렇죠. 근데 사실 여자분 입장에서도 뭐 상견례가 아니잖아요. 개념 자체가 너무 좋게 지내니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삼촌이랑 숙모님한테 이렇게 예쁜 연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건데 미리 지레에 좀 무게감을 느끼고 주춤주춤하는 건 아닐까.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캠퍼스 커플 CC라고 하죠. 네. 잘 될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야, 잠깐만. 누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네. 근데 너무 섣불러요. 네, 그런가요? 캠퍼스 커플이라는 게 공부하라고 모인 데인데 네. 너무 저는 싫습니다. 남희정 씨 어때요? 캠퍼스 커플 성공률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부부로 가는 거. 한 10%? 그죠? 한 10% 정도? 저도 그 정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캠퍼스 커플 되면은 내가 이 학교 내에서 딴애 사귈 확률이 그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선혜 씨 심보를 좀 곱게 쓰셔야 돼요. 심보라니요. 배려라니까. 걱정이고 우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 애들이 B급으로 쳤을 때 네. 남자 애들이 15명이야. 그중에 하나랑 사귀었어. 그럼 14명은 다 이 남자의 친구예요. 그럼 걔들 뭐 돌아가면서 사귈 거야? 못 사겨. 소문 다 운신의 나면. 폭이 좁아들죠. 그럼요. 이 캠퍼스로 쳐봐요. 경영학과 몇 학번이랑 한둘은 사귀었다더라. 만납디다. 맞아. 겹칩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졸업할 때까지 네. 3-4명씩 로테이션 하는 친구도 있었다. 입구의 정선이 진짜 웃긴 게요. 예를 들어 사귀다가 남자가 군대 가요. 근데 군대 가면서 친구가 야 상철아 내 여자친구 잘 부탁한다 하고 끝나요. 말도 안 되게 지가 부탁을 하고 가. 그럼 끝나는 근데 거지. 이상하게 들어도 쟤네들이 사귀어. 이런 경우가 있어. 우정이지. 하여튼 상철이는 걸리기만 걸려 진짜.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상철이 친구가 부탁했잖아. 네.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들어준 거지. 친구는 잘못한 게 없는 아 거지. 들어준 거예요? 그럼 잘 부탁했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아니 아무도 부탁을 왜 못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건데 지가 만나더라고. 원래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원래 스킨십이 잦으면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네. 잘 될까요? 아 좀 어둡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남자분이 벌써 이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무게감을 느끼면 이 연애는 네. 예쁘게 진도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저하는 표정이 계속 내리에 남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남유정 씨가 연기한 이 여자가 지나치게 해맑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술도
이게 좀 세고 네. 진상이에요. 자, 그럼 이 두 커플이 사연자분 아닙니다. 남유정 씨가 연기한 사연자입니다. 그렇죠. 네. 해피엔딩으로 할지 새드엔딩으로 할지. 아까 주사 봤어요? 봤죠. 이 주사 감당 힘들어 남자가. 그래도 뭐 엄청 매력적이면 할 수 있죠. 네. 그 이제 미리네 그 사장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삼촌네 안 가겠다고? 가자. 근데 너 이건 알아야 된다. 뭘? 내가 너희 가족을 만난다는 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리고 삼촌 집 다음엔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거다. 자, 그럼 이번 주말 어때? 그때 정희 씨는 결심했던 겁니다. 그녀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유정 씨네 삼촌 부부를 뵙는 순간 그 마음은 더욱 굳어졌죠. 삼촌과 숙모는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이해 줬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아유, 우리 유정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나 궁금했는데 너무 잘 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음식이 전부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 아, 그럼 난 후식 좀 가지고 나올게요. 같이 가요, 승모. 근데 승모, 갈비찜 승모 한 거 맞지? 오, 왜 이렇게 맛있대? 진짜? 그렇게 두 사람이 부엌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의아했던 한마디. 이젠 괜찮대? 괜찮겠지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어야 할 텐데. 너무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말이었어? 뭐가 괜찮다는 거야? 들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참.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 오빠는 인사 가는 거야? 그래야지. 얘긴 벌써 해뒀고 너를 엄청 기대하고 계셔. 오빠가 너무 부풀려 놓은 거 아니야? 실망시키면 어쩌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내 눈에 이렇게 예쁜데 나보다 더 널 좋아하실걸? 그러실 것 같아 왠지.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는데 마침내 정희 씨네 부모님께 인사 가기로 한 날. 우와, 이 동네는 집들이 다 옛날 집들이네. 꼭 민속촌 온 기분이다. 유정아,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우리 집 말이야. 종갓집이야. 어? 1년에 제사만 14번. 뭐 괜찮아. 나 음식 잘해. 정말? 고맙다, 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 그냥 외동 아들 아니야. 그러면? 3대 독자. 순간 정희 씨는 봤습니다. 확연히 굳어버린 유정 씨의 얼굴. 진즉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 마음고생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약속할게. 오빠, 미안한데 오늘 인사 안 가면 안 될까? 뭐? 야, 지금 다들 기다리시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래, 그건 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잠깐 차만 마시고 나오자. 그래 줄 거지? 정희 씨는 실망했습니다. 뒤늦게 얘기한 건 자신의 잘못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밀어내는 건 그녀의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정희 씨는 유정 씨를 인사시키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저 간간히 들려오는 어머니의 얘기와
유정 씨의 대답만 생각날 뿐. 아우 우린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이 집안에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게 해준다면 그게 다지 뭐. 너무 바라는 게 없지. 아유 내가 처음에는 너무 부담을 줬나? 아유 그게 무슨 부담이야. 아, 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뭐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어. 우린 그냥 쿨해. 그냥 대만 안 끊기게 쭉쭉 이어주면 좋다는 거지. 우리 정이가 3대 독자거든. 네. 그리고 그날 이후 유정 씨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 유정이? 유정이를 왜 나한테 찾아?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자취방에도 없고 삼촌 집에도 안 갔대. 뭐 그럼 부모님 집에 갔겠지. 부모님? 거기가 어딘데? 정희 씨는 그렇게 유정 씨를 보기 위해 유정 씨의 부모님 집으로 향합니다. 유정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정희 씨는 화가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수없이 연습을 했죠. 내가 3대 독자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아, 이건 너무 센가? 우리 엄마가 너 다시 보재. 아, 이건 너무 마마보이 같아. 그래, 내가 제사 14번 없앨게. 아, 이게 진짜 이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가? 그런 연습 끝에 마침내 도착한 유정 씨의 부모님 집. 누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 씨 남자친구 김정입니다. 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연락도 없이. 아유 반가워요. 아유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가 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이요. 유정 씨의 아버지는 정희 씨의 손을 꼭 붙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자네한테 고마운 게 참 많으니. 저한테요? 그럼 우리 정이가 많이 아팠잖아. 그래가지고 늘 표정이 어두웠다고. 사랑을 해서 그런가 얼굴이 밝아졌어 우리 유정이가. 물론 이번에는 좀 시무룩해서 헤어졌나 걱정을 했는데 에이, 이렇게 자네가 찾아온 걸 보면은 다시 또 밝아지겠구만. 유정이가 많이 아팠어요? 이 얘기를 안 했나? 나한테는 다 얘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해를- 얘긴데요? 과연 유정 씨가 숨기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녀가 정희 씨를 떠난 진짜 이유. 정희 씨는 그 진실이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야,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정 씨가 연락을 끊은 이유가 단지 남자 정희 씨가 지금 3대 독자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많이 아팠잖아요. 네. 그러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아이를 갖기에 아직 건강을 덜 회복했거나 아니면 조금 아이를 갖기 힘들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다거나. 아, 그러니까 정선아 씨 예비 시어머니가 왜 자꾸 대를 이어라 그래가 부담을 줘가지고 그래. 미안합니다. 역할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물색 없이. 바라는 거 없다면서 자꾸 아들 낳으라 그래. 예, 아, 저도 정말. 얘기하면서 참 이거 물색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네. 우리랑 훨씬 지금도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곤 있지만 종갓집 또 3대 독자, 4대 독자 아. 이런 거를 조금 맞아요. 강박처럼 집착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전엔 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요즘도 제사가 뭐 한 네. 1년에 20번인 종갓집도 있고. 아, 너무 그러니까 힘드시겠다. 그런 집에서는 사실 며느리의 역할이 그냥 결혼해서 니들끼리 잘 살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정 씨는 해맑게 사랑만 생각하다가 현타가 온 거죠.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잠수를 타지 않았나. 아, 왠지 그 음. 해피보다는 새드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약간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잡기엔 너무 어려요. 그쵸. 네, 복학생인데 복학생도 어린 거예요 결혼하고. 맞아요. 그럼요. 20대 중반이면 네. 어리죠 아직.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뭔가 내 생계를 꾸려갈 만한 뭐
근거가 없으면 음. 어린 거죠, 사실. 아직은 어. 마음 누구죠? 예, 왜냐면 이걸 이겨내고 같이 네. 붙잡고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가기엔. 네. 그런 그래서 정신력도 있어야 그랬으면 되는데. 걱정돼요. 네. 네. 자, 유정 씨, 그 네. 행복하게 끝날지 슬프게 끝날지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요. 5분 뽑아서 핫초코 보내드립니다. 핫초코 하나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달콤할 일이야, 목소리가.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많은 분들 보내시는 동안 네. 노래 한 곡 듣죠. 고유진 씨입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 아이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들어가세. 너 유정이하고 직접 얘기를 좀 해봐. 그렇게 유정 씨의 아버님과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된 유정 씨의 통화 내용. 아니에요, 승모. 엄마 아빠는 아직 몰라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안 된다는 걸 어떡해. 유정아, 승모,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오빠가 여길 어떻게... 아이, 저 이게 피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냐. 털어놓을 게 있으면 솔직히 털어놓고 서로 이해를 구할 거면 또 구하고 그래야지. 둘이 얘기 나눠라. 나는 저기 과수원에 갔다 올게. 마침내 마주 앉은 두 사람. 연락 끊어서 미안해. 그건 됐고 이유를 알아야겠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는 이유가 뭐야? 내가 3대 독자라서 시집살이 할까 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알아듣게 얘기를 해. 오빠,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대. 뭐? 정희 씨의 손이 떨려옵니다. 내가 예전부터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 다 나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몸이 많이 상해서 병원에서 임신이 힘들 거란 얘기를 했었어. 힘들 거란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 최근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불가능이래. 근데 오빠는 3대 독자잖아. 이런 내가 어떻게 오빠하고 결혼을 해? 정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유가 유정 씨가 털어놓은 비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는 그런 유정 씨를 보듬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릴 때부터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었죠. 얘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그냥 우리 집 대만 안 끊기게. 응? 신부감만 잘 데려와. 그럼 내가 그 며느리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며 삶아. 너는 뭐 이러는 네 엄마가 한심하게도 보이겠지만 아유 얘 종갓집 며느리로 사는 내 부담을 네가 어떻게 알겠니? 오빠, 아무래도 난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 말 못하겠다.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정희 씨는 말합니다. 미안해.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 씨는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건 유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유정이도 매일 빈속에 술만 마셔. 정말 두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유정 씨 자취방으로 찾아갔다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온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끝내 유정 씨를 잡지 못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심어놓은 3대 독자의 무게가 정희 씨의 발목을 붙잡았던 탓입니다. 우린 절대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알지? 정희 씨는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나약했죠. 수년이 흐른 후 우연히 유정이를 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듬직한 남자분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건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 속에 용기 없었던 그때의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래 처음 느낌 그대로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역시 느낌이 좀 쎄했는데 아이, 그러게요. 새드 엔딩이었네요. 뭐 일단 맞췄다고 기뻐하실 만한 사연이 아니라 저희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네. 약속한 대로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핫초코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맞추고도 좀 속쓰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속 좀 달래시라고 저희가 핫초크로 준비해봤습니다. 푸시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방송 끝나고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정말 화나네요. 왜요? 아니 물론 뭐 각자가 세워놓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뭐 무시 못할 거지만 아니 그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를 이을 자손을 낳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저는 그렇잖아요. 예전에 유교적인 생각에 네. 근거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돌볼 그런 자손을 계속 낳아서 유지를 한다라는 명목이 큰데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네. 시대가 변했는데 요즘 MZ 세대는 아마 이해 못할 사연이고. 못하죠. 김영선 씨 혹시 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따님. 예, 예. 이 사연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세를 못 낳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못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니까 아들 보고 나오라 그러지. 왜 자꾸 부모님들이 그러지? 왜 자꾸 그렇게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네. 굳이 이제 복학생 대학교 3학년인데 조금 더 그냥 사귀어 보다가 그죠? 몇 년 더 해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최면을 계속 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혼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도 그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맞아요. 이 내 남자한테 인생을 진짜. 위한 네. 정답을 못 찾고 계시는 거고 이분은 평생 그 스트레스와 그 짐 때문에 근데 결혼 안 하시길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평생 눈치 보고 에이, 아이가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 정말 생길 아이도 안 생기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남자분도 조금 그 무게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서 네, 그죠? 그 네. 어머님의 가치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또 나님이게 되고 뭐 이러면 그걸로 또 평생 무게감 느끼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연습부터 하시는 게 이 남자분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물론 지금 뭐 자녀를 낳고 그죠. 잘 각자 살고 계신다면 행복하시니까. 네. 사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만약 싱글이라면 아직도 진짜. 만약 아직도 싱글이라면 조금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진짜 굴레네요, 굴레. 네. 일단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온도 높은 대화를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주 명연기를 펼쳐주신 덕에 대단합니다, 감정이입을 진짜. 지대로 했네요. 네, 맞아요. 보내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도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